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오늘은 성남에 있는 아파트 하나 보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물건입니다. 돈이 될지 돈이 안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남 1개 2021 타경 58,160호 아파트입니다. 주소는 순회동 76 푸른마을 510동 19층 2호입니다. 평수는 60평형입니다. 굉장히 크죠? 전용 면적이 49.6평, 감정금액은 20억입니다. 20억인데 현재 최저가는 9억 8천, 감정금액 대비 49%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60평형이 9억 8천이면 거저다. 이 금액이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자, 이 물건이 왜 큰 평수는 인기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럼 제가 왜 이게 굉장히 싸다 이렇게 판단하냐 하면, 지금 이 푸른마을 이 아파트의 31평형 85평방미터죠. 25.7평 이하 31평이 13억에서 14억 합니다. 그럼 31평의 2배가 되는 60평형이 9억 8천이다. 이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 푸른마을 31평형 네이버 시세표 한번 보겠습니다. 매물 현황 보겠습니다. 푸른마을 쌍용 아파트입니다. 같은 아파트죠. 여기 보시면 이거는 71평방미터고 103평방미터면 31평형입니다. 여기 나오죠. 84평방미터. 여기 전용 면적이고 이게 분양평수입니다. 19층에 1층이 13억 5천입니다. 그리고 20층에 17층이 13억 7천, 13억 9천5백, 13억 5천, 14억 9천, 20층에 20층 꼭대기층이 14억 9천입니다. 요놈은 13억, 12억 6천만 원도 있습니다. 12억 5천도 있고, 대략 한 12억에서 13억이 된다. 그런데 60평이 9억 8천이다. 60평형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요 놈이죠? 요 놈을 검색해 봅니다. 검색이 어디 있어? 야, 이게 없나? 요게 60평인가 보다. 자, 보시면 20억, 509동 20억, 510동 20층에 9층이 20억. 대략 한 20여 원이 됩니다. 감정금액도 같은 20억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9억 8천이다. 이러니 제가 싸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31평형이 12억 13억인데 60평형이 9억 8천이다. 그럼 싼 거 아닙니까?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지난번에 3명이 입찰해서 15억 5천 531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2등이 15억 1천 14억 6천 8백 불허가 됐죠. 불허가 7월 11일 날 14억 원에 낙찰받았는데 불허가 됐다. 7월 11일 낙찰받고 불허가 됐다. 여기 보시면 7월 11일쯤 7월 14일 낙찰받고 3일 뒤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 매각 불허가 신청서 제출했죠. 매각을 불허가해달라는 겁니다. 사고 싶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불허가 결정이 되어서 27일 최고가 매수 신고에는 법원 보관급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전금을 돌려받습니다. 즉, 이 아파트를 난 사기 싫으니까 보증금을 돌려달라 이겁니다. 그럼 왜 불허가 신청을 했는가? 자, 통밥을 굴려보면 여기 임차인이 있죠. 이현수 씨라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2013년 12월 26일. 그런데 저당권 설정은 2021년 7월 30일. 저당권 설정 일자보다 전입일이 빠르죠. 만약 이 사람이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이 있죠. 낙찰을 받은 사람이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얼마인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법원문건 접수 현황을 보면 이해관계인 유 땡땡땡 땡땡땡땡땡 채권자죠. 여기 보시면 확정 채권 양도 하고 저당권을 이전받았죠. 유한회사 칸 에셋대부 유 땡땡땡 땡땡땡땡땡 이렇게 돼 있죠. 요 채권자가 법원에 유 땡땡땡 땡땡땡땡땡땡이죠.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이 전입자는 임차인이 아니고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자,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이 되면 실제 임차인이라도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판례가 있죠? 잠깐 판례 좀 보겠습니다. 자, 건물 명도 사건입니다. 판시사.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 절차에 반영된 경우 임차인이 매수인의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동시행위 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자, 판결 요지를 보면 건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 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그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 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쭉 보면 건반은 또는 신의 성질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확인서를 교부했다면 그 임차인은 실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불허가 신청을 했다. 그리고 다시 경매에 나와서 어떤 분이 15억 1350만 514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단독 낙찰입니다. 대금을 미납했습니다. 이건 대금을 뭐 비싸게 낙찰받아서 미납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요 임차인 때문에 그런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조금 전 판례에서 봤듯이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라고 되어 있죠. 항상 무상거주 확인서는 임차인이 작성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그럴 경우에 대항력이 없다. 그 내용인데 이 사건의 경우 여기 기록을 보면 이현수하고 소유자들이 작성한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가 제출돼요. 즉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거주 확인서가 아니고 소유자가 작성한 무상거주 확인서다. 여기서 소유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들은 이 물건의 소유자는 2명입니다. 2명. 이 두 분이 대출을 받으면서 그 채무자들이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확인서를 써줬다. 원래는 임차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죠. 판례를 보면 임차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소유자나 채무자가 작성한 무상거주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불허가 됐고 그 다음 낙찰자는 미납을 했고 이게 다 요 임차인의 대항력 때문에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기록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임차인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죠. 예를 들어 이 소유자의 친인척이 이 집에 전입신고를 했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니 만약 이 이현수 씨가 임차인이 아니라면 최저가 언저리 입찰해서 낙찰받으면 대박이다.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현장을 가서 뭐 입주자 카드를 한번 본다든지 뭐 탐문을 해서 누가 살고 있는지 등등을 조사해서 만약 이 분이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다.
소유자의 친인척이다, 계약관계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분이 진정한 임차인이다, 전세 금액이 5억이다 10억이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이 사람이, 냄새는 납니다, 권리신고를 전혀 안 했죠. 실질적인 임차인이라면 권리신고를 했겠죠.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볼 때는 냄새가 난다,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임차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금액이면 대박입니다. 다들 조심스러워서 입찰을 못하고 있죠. 조사를 해서 임차인 아닌 것이 확인된다면 최저가 언저리에 한번 입찰해 본다. 낙찰 받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대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